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형이 쓴 대자보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1. 어제 불과 하루 만에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 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지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 그 말 한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 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은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 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는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 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 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만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 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올겨울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인디 뮤지션 카브가 노래합니다. 천사의 시, 카브의 러브 발라드, 사랑의 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CARVE 카브를 검색하세요.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만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리꾼, 소리지기,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항상 방송을 시작합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런 대자보의 전문으로 오늘 오프닝을 했군요. 대자보. 7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까지도 그 대학가의 유력한 그런 발언대였죠. 아마 이것은 이 대자보라는 형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중국에서 먼저 발달했었던 그런 양식일 겁니다. 전지 있죠, 전지. 8절지, 16절지 뭐 이런 거는 4절지 이런 것은 전지를 몇 등분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절지를 8장을 이어 붙이면은 그게 바로 전지가 되는 것이죠. 전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접습니다. 글쓰기 좋게. 그리고
매직펜으로 글을 썼죠. 요즘엔 이제 기다란 매직펜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투박한 피라미드형의 매직펜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한자 한자 꾹꾹 눌렀었죠. 보통 검은색, 파란색, 붉은색 이런 것을 섞어 썼죠. 제목이나 중요한 표시 같은 것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검은색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방법이었어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카톡, 그렇죠. 예, 카톡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무슨과 신입생 환영회, 몇 시 어디서 한다, 어느 날, 뭐 이런 것도 붙었었고요. 그런 건 이제 작은, 8절지나 4절지에다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전지에다 쓰는 것은 그런 공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또는 토론을 하는 그런 용도로 썼죠. 예.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 역할도 하고 카카오톡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트위터 역할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위터를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그런 단문의 글을 쓰는 거라고 한다면은 트위터 역할보다는 페이스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카톡 역할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죠. 그 안에서 많은 논쟁이 오가기도 했었고요. 예. 그것을 등하굣길에 또는 쉬는 시간에 걸어 다니면서 잠깐 멈춰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창 시국이 타오를 때는 하루에도 몇 종류의 대자보가 붙기도 하고요. 또 정파에 따라서 대자보를 올리면은 그것에 대한 반박문이 올려지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재반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네, 그것이 언로였죠. 대학가의 언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쇠퇴했었죠. 뭔가를 정성 들여서 쓰는 세대가 아닌 치는 세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판으로. 그러니까 저도 제 음반에 사인할 때 빼놓고는 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뜩이나 악필인 제 글씨가 정말 엉망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고려대학교 정경대 입구에 쪽에 붙었다고 하죠. 저는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려대학교는 이공대 캠퍼스랑 그리고 본교라고 부르는 그런 안암 캠퍼스랑 떨어져 있습니다. 이공대 캠퍼스를 애기능이라고 했는데 애기능에서 본교라고 하는 거길 갈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 출입구가 바로 정경대 그 후문이죠. 네. 그 후에 이제 녹지 캠퍼스라고 해서 의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건물들이 산에 들어섰습니다만 안암병원, 고대 안암병원 뒤쪽에 말이죠. 하여튼 정경대 후문은 상당히 좁은데도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대자보 붙이기에 제격인 곳이기도 하죠. 08학번이라고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어떠한 슬픔을, 울분을 갖고서 뭔지 모를 것에 대한 스펙을 쌓아가는 하루하루. 그 와중에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 학생. 그래서 이 대자보에 호응해서 옆에 안녕자가 붙어 있는 다른 제목의 대자보가 붙기도 하고 또 그 앞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합세해서 여러 명이서 팻말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로 다른 캠퍼스로 지금 이 대자보가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청년정신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은 제가 장하나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클로징 멘트로. 그렇죠. 청년정신은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닙니다. 네. 열정이죠. 진리에 민감하고 정의에 투철한 것. 그것이 청년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품어내지 못하고 여당이라는 집권당이 말이죠. 전국을 돌면서 지금 규탄 시위나 하고 있는 관제대모나 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꼰대들, 그런 어른들을 꼰대라고 하죠. 그런 꼰대들이 판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정신.
그래요. 날씨 추워지는데 마음 한켠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글귀를 오는 오프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자, 이렇게 떠들고 나면은 신청곡들이 올라오죠. 네, 그걸 소화하면서 게시판을 둘러보고, 네, 그거에 또 맞장구 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예, 그게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일부 순서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중년 공시생님, 국민TV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야, 이 중년 공시생님의 그 찬가요? 야, 이런 열성 조합원. 한편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드디어 증좌에서 19자 확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IULISAR. 네, 이걸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참. 19자. 대단하십니다. 오달구조님 오셨고요. 훈타님께서 신청해 주셨군요. Tell it like it is. 내가 좋아님. 그래요. 오프닝 들으면서 주먹 쥐고 힘을 내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넘치는 대학생일 때 말이죠. 대학생이거나 하여튼 20대는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뭐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기도 한 그러나 신부는 불안정한 그런 때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우지아님, 페스트가 한창이던 유럽에서 밤사이에 죽지 않고 살아있냐는 뜻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나왔다고요? 그게 굿모닝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굿모닝 맞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바로 이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말이죠. 정말 밤새 별일 없냐고, 별거 없으셨냐고. 예. 뭐 밤만 지나고 나면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러저러한 그 정쟁의 사이에서 무슨 뭐 사화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갑자사화, 무사화, 뭐 기묘사화, 뭐 이러이러한 그 후에도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유배와 뭐 유배, 귀양, 위리안치, 사약, 예?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잖아요. 저희들에게도 몇백 년이 지난 저희에게도 그렇죠. 바보와 달사랑님, 대자보 하니까 생각나는데 대학 때 대자보 쓰다가 지도 교수님한테 걸려서 혼났던 기억이. 수업 시간 들어오실 때마다 첫 인사가 자네는 지금도 대자보 쓰고 있나 하시는 게 첫 인사일 정도로. 야, 88학번이시라고요? 이 말이죠. 대자보를 열심히 쓰면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차트병으로 뽑힐 수가 있죠. 차트병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대자보 용지, 그러니까 이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글을 이쁘게 써갖고 각종 차트를 만드는 거죠. 지휘관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휘봉 들고서는 예? 경례 딱 하고서는 설명하는 거 말이죠. 네, 뭐 군의 신조부터 이것저것인데 부대 정비 계획, 뭐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이런 건데 그것을 얼만큼 매끔한 글씨체로 써갖고 말끔하게 이 브리핑을 하느냐, 이것도 군인의 능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말이 전도돼서 이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업무보고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진짜, 예, 저도 해봐서 아는데, 예. 군대에서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 부대의 현황을 차트에다가 빼곡하게 이렇게 써갖고 넘기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대충 보고서 그냥 그 지휘관이 왔을 때 대충 보고서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며칠 밤 새워서 쓴 그 노고가 생각이 나갖고 참 서럽기도 했었는데 그런 차트병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자보 글씨 열심히 쓰면. 군사는 많이, 눈발이 많이 지금 날린다고요? 예. 서울은 지금 오늘 개었습니다. 고모부도 단번에 총살시키는 북한. 그걸 보며 우리는 정말 민주적이라는 망상을 할 것 같은 인간들을 바라보는 이 느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용은 안 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체제 우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는 민주화 다 된 것 같았던 그러나 지금은 물러가고 있는 민주화.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화라는 단어는 완성된 게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 단어지만요. 그렇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북한의 지금 기득권들,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들은 서로를 카운터 파트너 삼아서 정치적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을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은 역설적으로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극복을 해야지 북한도 저런데 우리는 훨씬 민주적인 거 아니냐라고 자위하고 심지어는 저런 엄격함이 필요해라고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정희 2세님. 네. 훈타님, 요즘 옛날 박정희가 김종필에게 요즘 왜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니 어떻게 좀 해봐 하니까 대학 가는 걸 어렵게 하면 됩니다 했다죠. 말도 안 돼. 근데 제가 들었던 것은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가 애들이 힘이 남아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영도라는 인물이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을 모두 산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동의들로 구성된 1945년생으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 등산 붐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등산 붐. 그 45년생으로 구성된 해방동의들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그 설악산에서 훈련을 하던 중 그 죽음의 거국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였을 텐데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많이 죽습니다. 1945년생이고요. 그 에베레스트 1기 원정대에 뽑혔다가 자기 혼자만 살아났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 해주신 얘기였어요. 이게. 그게 바로 한정광 선생님이었는데 한정광. 예. 성수중학교에서 당시 국어를 가르쳤어요. 동국대 국문과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예전에는 과별로 그 명문 학교들이 있었대요. 동국대에서는 국문과가 그렇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요. 예.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하고 등산 붐이 일어났다고. 애들 데모 안 하게 혈기가 넘쳐서 그런 모양인데 애들을 산에 보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낭희님 반갑습니다.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이 글 그렇군요. 김용민 PD가 내일 모레 있을 예정이었던 노무현 재단 송년회 사회 섭외를 받았는데 이분께서 이러저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혹시라도 정치인들 오면은 제거해달라고. 왜냐하면은 김용민 PD에 대한 안티들이 많으니까 이 사회자로 모시기에는 좀 껄끄러운 행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고려를 해봐라.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서 섭외를 했대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았는데 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연말에 이렇게 바쁠 때 일정을 그래서 미리 잡는 것 미리 잡아놓으면 중복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회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네. 그러나 그 기회비용보다도 가슴이 아픈 거죠. 새누리당 행사도 아니고 말이죠. 노무현재단 행사였는데 미리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그러면서 섭외해놓고서는 며칠 전에 취소를 해버리는 것은 바로 양아치 짓이죠. 양아치 짓. 네. 저도 이제 공연 무대 서는 사람이니까 이러저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섭외 왔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는 급박하게 당일날 아침에 전화 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콘서트 무대라면 이런 일이 별로 있을 수가 없지만 저는 집회에서 많이 노래를 부르는 소위 말하는 민중가수의 그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급박한 시국에서는 심지어 진짜 당일날 아침에 전화가 오기도 해요. 이런 행사가 뭐 돈이 많겠습니까? 예? 무대가 뭐 삐까뻔쩍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참한다는 의미로 별일 없으면 응하죠.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당일날 아침에 아니면 뭐 이틀 4월 전에 네? 가수 없으니까 허겁지겁 섭외해갖고 그리고 가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힘을 받고 또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 힘 빠지는 무대들도 있어요. 야 정말 이 딴따라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구나. 예. 수단으로 여기는구나. 문화를 정말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예, 뭐 이런 생각 뭐 이렇게 드는데 김용민 PD가 느낀 그런 섭섭함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훈녀 아줌마님 이상한 여론조사 전화번호 받으셨다고. 재채기님 항상 잠수 청취 모드였는데 댓글 달아봤다고요. 네. 점장님 신청곡 저보고 신청하면 나오냐고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제 가오 좀 살려주세요. 아 이런 일본말 쓰시면 야마돌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 러브 발라드 잘 들으셨어요? 네. 지우디님 오늘 막방을 바친 김희주 아나운서를 위하여 신청했다고요. 아 방금 저 김희주 아나운서한테 이 얘기 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누가 신청해줘서 틀었다. 근데요 김희주 아나운서는 지금 한창 청춘입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필사즉생님 설악산 지금은 초만원 동네 장터였다고 하네요. 에베레스트 산도 그렇대요. 5월까지는 한창 뭡니까 몇천 명의 베이스 캠프에 우글거린대요. 간단한 등산 기초교육만 시키고서는 정상에 배달시켜주는 정상에 오르게 하는 그런 업도 아주 성행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에 지나쳐갖고 제대로 뭡니까 아이젠 신는 법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무리하게 등반시키다가 떼죽음 당하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자, 책임님, 어깨에 힘 빡 주고 있다고요? 자, 점장님, 조합원이십니까? 예. 꾸부기 아빠님, 누구의 눈에는 세상이 뒤집어져 보이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노무현재단 실망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노무현재단 실망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무현재단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사실관계에 근거해갖고, 점잖게 항의를 하거나, 이런 건 저도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라고 얘기할 그러니까 좋다고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이걸 이제 확대해갖고 그 재단 전체에 대한 그런 비토를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은 민주시민의 그런 성숙한 자세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연합이라든가 하는 그런 우익단체들 보면은 우리가 혀를 끌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감성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응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우익되는 건 아주 쉽다. 왜? 공부를 전혀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5님, 다른 방송에서 부산 시국 대회 장소가 서면으로 나간 적이 있어서 정정할 겸 다시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또 공지를 정정해 주시는군요. 자,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남포동 지하철역 7번 출구 함께 움직이면서 국민TV 홍보물 나눠주기. 아직 일부 안 끝났어요, 지금. 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의 방송 시간에 와갖고 지금. 일부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로
그럼 말장난 개그 할 겁니까, 정말? 예, 서면. 예, 앞으로도 말장난만 할 겁니다. 서면으로 하지 말고 구두로 하라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